자, 이거 이제 화학 마지막 파트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내용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랑 되게 많이 겹치실 거고요. 되게 좀 암기 위주 좀 간단한 파트 되세요. 볼게요. 자, 뭐 내용은요, 뭐 물질 변화에서요, 에너지의 출입이다라 부르는데요. 요 물질 변화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요, 중학교 때 배우고 왔었을 텐데, 뭐 물리 변화라는 녀석이랑 화학 변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예시들을 쭉 다룬다라고 보면 돼요. 일단은 이 화학 변화 같은 경우에는요, 식도 따로 안 건드릴 거야. 요거는 교과 식은 따로 없고요. 그냥 예시들 쭉 외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조금 이해를 할 만한 부분은 물리 변화 파트 정도만 좀 이해를 요구를 해요. 볼게요. 일단 이 물리 변화다라고 하면은요, 이 상태 변화를 보통 물리 변화라 부를 건데요. 물질의 상태 같은 경우에는요, 고체, 액체, 기체를 시작으로 해요. 그래서 기체 같은 경우에는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얘를 기체 상태다라 부르고, 액체 같은 경우에는 기체보다는 애들이 조금 더 가까운 상태를 액체, 고체 같은 경우에는 따닥따닥 전부 다 붙어 있는 상태를 고체다라고 불러요. 따라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요, 먼 순서대로 기체, 다음에 액체, 다음에 고체 순서가 입자 사이의 거리 순서 되고요. 그래서 붙여올 내용은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입자의 움직임은 활발해져. 그래서 만들어 가실 내용이요, 기체 상태에서 액체가 된다란 말은, 기체 상태에서 액체가 되겠다란 말은요, 입자 사이의 거리를 증가시킵니다랑 같은 말이에요. 미안. 미안해. 감소시킨다랑 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멀리 떨어져 있던 걸요, 가까이 붙이겠다고요? 애들이 둔해져야 되네요. 온도가 높아질수록요, 입자는 빨라지는데요, 기체가 액체 된다고? 가까워지겠다고? 둔해지겠다고? 온도를 낮춰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입자 사이 거리, 온도를 묶어 가시는 게 여기 일단 상태 변화, 중학교 때 배운 내용 그대로 들어오세요. 자,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었던 내용들이면서요, 용어는 좀 빨리 외우셔야 되세요. 자, 액체가 고체되는 걸 응고, 고체가 액체로 녹아서 풀어지는 걸 융해, 기체가 액체화, 액체가 기체화, 고체가 기체, 기체가 고체는 전부 다 승화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그래서 기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가 되는 거 승화라 부르면서요, 니네가 봐야 되는 거, 쌤, 기체에서요, 고체가 된다고요? 입자 사이 거리가요, 좁아졌네요. 애들이 둔해져야 되나봐요. 온도가 낮아져야 됩니다. 따라서 온도가 낮아지려면요, 열을 방출해야 되고요. 쌤, 온도가 낮아져요, 열을 방출해요. 주변은 오히려 내가 열을 방출하니까요, 내 근처의 온도는 높아질 겁니다 까지요. 자, 이번엔 고체에서 기체되는 과정도 승화라 부르고요. 이때 선생님, 고체가 기체가 된다고요? 고체에서 기체 된다고요? 애들끼리 멀어지겠다고요?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져야 되네요. 온도가 높아지려면 열을 흡수하다 보니까요, 주변에 있는 열을 내가 빨아들이겠대. 주변은 온도가 낮아집니다 까지 이렇게 오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 외우면서라도 가져가야 되는 포인트는요, 내 온도가 낮아지려면 주변의 열을 흡수, 미안하다.
내 온도가 낮아지려면 주변에 열을 방출해줘야 돼. 내 온도가 높아지려면 나는 열을 빨아들여야지 흡수해줘야 되고요. 그럼 따라서 내 온도가 낮아지려면요, 열을 방출했더니요, 주변에 열을 방출했더니 주변 온도는 증가하고요. 내가 온도가 높아지려고요, 열을 흡수했더니요, 주변의 온도는 낮아지겠네요. 이게 포인트 되는 내용이세요. 자, 그래서 하나씩 채워가 봅니다. 쌤, 융해 과정은요? 녹는다는 얘기입니다. 고체 상태의 물질이 액체 상태가 되는 걸 융해됩니다. 녹습니다를 융해라 불러요. 그럼 따라서 고체에서 액체가 되겠다고요? 너네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야 되는 거는 고체는 애들끼리 따닥따닥, 액체는 애들끼리 듬성듬성. 따라서 붙어있던 게 떨어졌네요. 활발해졌네요. 온도가 높아져야 되겠네요. 열을 흡수해야 됩니다. 또 요 예시가 어렵다라 그러시면요, 대표적으로 니네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얼음, 고체 상태가 물, 액체가 되려면 온도가 높아져야 되지 않냐? 그러려면 나는 열을 흡수해야 되고. 그래서 고체가 액체됩니다. 융해될 때는요, 열을 흡수하다 보니까요, 내 온도는 높아지다 보니까요, 주변의 온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이게 융해 과정. 자, 응고 과정은요, 액체 상태였던 물이 얼음, 고체 상태로 어는 과정을 응고. 쌤, 물이 얼려면요, 온도가 감소해야 되네요. 그러려면 방출해야 되네요. 방출했더니요, 주변의 온도는 늘어나겠네요. 이 순서로 만들면 되고요. 자, 기화 과정은요, 기체화 됩니다. 액체 상태였던 물이 기체 상태로 변하는 과정을 기화다라고 부르고요. 따라서 기화는요, 예시는 물이 수증기가 될 때, 커피포트에 물을 끓일 때가 요 상황이세요. 따라서 물이 수증기가 되려면요, 온도를 높여야 되네요. 열을 흡수해줘야 되네요. 주변은 온도가 감소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기화 과정이다 라고 부르고요. 자, 액화는요, 액체화 되겠대요. 기체 상태의 물질이 액체 상태로 변합니다. 이거를 기액화라 부르고요. 따라서 수증기가 물이 될 거예요. 물방울이 맺히려면은요, 온도가 감소하려면 열을 방출, 주변의 온도가 증가합니다. 까지가 상태 변화 6가지 예시 들이시고요.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서요,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쌤, 열을 방출하는 과정을 찾으세요 라고 하면요, 니네가 이해하기 편한 거, 일상생활에서 좀 엮어갈 수 있는 건요, 쌤, 열을 방출합니다. 열을 방출하면은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는 과정을 찾으세요 로 보시면 되고요. 일단 답은 열을 방출하는 거, 액체가 고체될 때, 멀리 있던 게 가까워질 때, 계속 머릿속에 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액체가 고체가 된다고요? 가까워지네요. 느려져야죠. 온도가 내려가야죠. 이게 머리에 돌고 있으면 되고요. 자, 또 다음은요, 흡열 반응을 얘기를 해요. 야, 이거 니은선지 요거 뒤에 빼라. 잘못 나왔더라. 자, 보면은 흡열이다 라고 하면요, 쌤, 흡열요,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하다 보니까요, 내가 흡수하면 나는 뜨거워질 거고,
주변에는 온도가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흡열의 예시를 찾아라 라 그러시면요, 주변 온도가 내려가는 거 고르시면 되세요. 선생님 기억선지 봤더니요, 아이스팩을 쓴대요. 주변을 차갑게 한대요. 이거 흡열 반응이라고요. 선생님 드라이 아이스로요, 열을 흡수합니다. 흡열 반응이라고요. 답은 3번. 이런 식으로 찾아가시면 되고요. 또요, 자 이번엔 상태 변화, 기화, 액화, 융해, 그냥 이렇게 용어만 또 갖다 박다 보니까요, 선생님 기화가 뭐예요? 액체가 기체로. 선생님 액화가 뭐예요? 기체가 액체로. 융해가 뭐예요? 고체가 액체로. 이 과정은 외워놓으셔야 돼요. 일단 용어는. 그럼 따라서 기화 과정 흡수, 액화 과정 방출, 융해 과정 흡수. 답은 3번. 이런 식으로 나오시니까요, 각 승화, 기화, 액화, 응고, 융해가 열을 흡수인지 방출인지는 외워주셔야 되고요. 또요, 뭐 같이 들어오는 뭐 그래프 정도는요, 쌤 봤더니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요, 발열 반응이다 라 부르고요, 에너지를 방출하면 주변은 뜨거워져요. 에너지를 방출하면 나는 차가워지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발열 반응의 그래프 되면서요, 뭐 기억이 나면은 1학기 때 그 생명 파트에서요, 동화 과정, 이화 과정이랑 같은 느낌이고요. 그래서 보면요, 쌤 얘는 누가 더 커요? 반응물이 더 큰 상황. 자 옆에요, 에너지를 뭐 한대요? 흡수한대요. 흡열 반응. 주변 온도는 감소. 내가 열을 빨아들였거든. 나의 온도는 증가. 그래서 요 흡열 반응은요, 생성물이 더 큰 녀석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계속 쓰는 거요, 내 온도가 낮아지려면요, 열을 방출하면 주변의 온도는 증가합니다. 내 온도가 높아지려면요, 열을 흡수, 주변의 온도는 감소합니다 까지요. 그래서 너네가 외우기 편한 건요, 앞에 내 온도는 조금 생략하시고요, 뒤에 예시들 막 나올 건데요, 필요한 거는 주변이 뜨거워지면 방출입니다. 주변이 차가워지면 흡수입니다 까지요. 그래서 밑에 있는 예시는요, 쌤 봤더니요, 연소하면요, 불 근처에 손 갖다 대면요, 아이고 뜨거워라. 뜨거워요.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 쌤 얼음잔을 만졌더니요, 차가워요. 차갑다고요?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나 봅니다. 이렇게요, 주변이 뜨거워지면 발열, 차가워지면 흡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문제 풀기 훨씬 수월하시다고요. 자,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자, 뭐 일단 예시 있는 거 싹 다 긁고 왔어요. 그래서 쌤 봤더니요, 열을 방출, 뭐 발열, 흡수면 흡열, 흡수면 흡열, 뭐 이렇게 다 적혀 있으면 뭐 문제 같지도 않은데, 뭐 실제로는 이렇게 주겠죠. 지워놓고 물어보겠지. 지워놓고 예시만 적고 물어보겠죠. 지워놓고 예시만 놓고 물어볼걸요. 그래서 막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뭐 문제는 뭐 이런 스타일이겠죠. 응결, 빵을 구울 때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 다음 중 흡열 과정을 모두 고른 것은,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시니까요, 예시들 계속 눈에 익혀두셔야 되고요. 쌤 그대로요. 쌤 좀 더 쉽게 가는 건요, 냉찜질 왜 해요? 시원하려고요. 주변 온도가 내려간다고요. 흡열. 발열 용기 뜨거워진다고요. 발열. 쌤 냉해를 예방한대요. 차가워지는 걸 예방한대요. 발열. 손난로 따뜻하려고 쓰죠.
발열. 쌤, 열심히 호흡했더니요, 체온이 올라갑니다. 발열. 연소, 뜨거워져요. 발열. 이런 식으로 니네가 차가워지는 목적이면은 흡열, 뜨거워지는 게 목적이면은 발열, 이렇게 주변 온도 느낌으로 찾아가시는 게 외우기 편하실 거라고요. 자, 그래서 에너지 흡수, 흡열, 방출, 발열 보시면 되고, 식물은 흡수하면 흡열, 얼음주머니 차가워지려고 흡열, 따뜻해진대요. 발열, 가열한대요. 발열. 이런 식으로요. 목적이 차가운 걸 쓸 건지 뜨거워지는 걸 쓸 건지 가지고 일상생활 예시는 흡열과 발열 이렇게 나누시는 게 편하실 거라고요. 자, 그래서 그대로 갑니다. 쌤, 봤더니 주변의 온도가 올라갔어요. 발열. 주변의 온도가 내려갔어요. 흡열. 발열, 흡열. 쌤, 따라서 냉찜질 차가워지는 걸 쓰네. 흡열이겠네요. 이것도 맞겠네요. 문제 이런 식으로 봅니다. 또요. 쌤, 연소면요 뜨거워지겠네요. 발열. 냉각팩이요 차가워지는 건 흡열을 쓰는 거. 그러면서 니네 이번 시험에 곧잘 보일 선지는요, 쌤, 우리요 지난주에 했던 중화 반응을 많이 할수록 온도가 올라갔었다. 중화 반응하면요 물 만들어요, 열도 만드네요, 열이 생긴다니까요, 온도가 올라간다니까요. 중화 반응도 발열 반응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자, 또요. 쌤, 넣었더니 온도가 올라갔네요. 발열. 넣었더니 온도가 내려갔네요. 흡열. 넣었더니 온도가 올라갔네요. 발열. 따라서 기억 맞아요. 니은 맞네요. 디귿도 맞네요. 문제 이런 식으로 풀면 되고요. 옆에요. 네, 봤더니요 원래 25도씨 온도가 내려갔네요. 온도가 내려갔어요. 흡열인가 봅니다. 쌤, W 넣었을 때 5도씨 내려갔네요. 2W 넣으면은 온도가 아마도 더 많이 내려갈 거고요. 쌤, 온도가 내려갔다고요? 흡수요. 쌤, 손난로는 뭐 하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면은 무슨 반응 써야 돼요? 발열 써야 되네요. 디귿 보기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열 에너지의 출입 과정들 이렇게 끝나시면 되십니다.